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 리더, 리더남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화죠. 블로그 주제 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5가지 알려드렸죠. 애드포스트, 체험단, 기자단, 제휴 마케팅, 원고료. 근데 이게 주제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주제는 다 되고 어떤 주제는 하나도 안 돼요. 오늘 다룰 내용은요. 왜 주제에 따라 수익이 다른지,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제, 초보자한테 제일 좋은 주제, 주제 선택하는 기준, 이 4가지입니다. 특히 하면 안 되는 주제,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시간 낭비거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왜 주제에 따라 수익이 다를까?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PPT가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감안하고 봐주세요. 어차피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애드포스트 수익 있죠? 광고 붙여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광고마다 단가가 다르다 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카페에 갔다. 이런 일상 글에는 그냥 아무 광고나 붙어요. 클릭 한 번에 10원에서 20원 정도예요. 근데 드럼 세탁기 추천 이런 글에는 가전 광고가 붙습니다. LG, 삼성 같은 데서 광고비를 많이 쓰거든요. 클릭 한 번에 100원, 200원 정도 합니다. 이 주제가 바로 리빙 블로그입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상 블로그는 하루에 1000명 방문하잖아요. 그럼 클릭 만약에 50번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에 1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되면은 3만 원이겠죠. 자, 리빙 블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1000명 방문하면 클릭이 50번인데 150원에서 200원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7,500원입니다. 한 달에 22만 원 꼴이에요. 같은 방문자 수인데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고 단가가 왜 다르냐면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탁기를 하나 팔면 1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를 팔면 광고비 10,000원 정도는 써도 남는 장사죠. 근데 카페 음료나 이런 건 5,000원이잖아요. 광고비를 많이 못 태웁니다. 그래서 고가 제품이나 고가 서비스 분야가 광고 단가가 높은 거예요. 근데 블로그 수익이 광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단, 기자단, 제휴 마케팅도 있어요. 이것도 주제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어떤 주제는 체험단이 넘치고 어떤 주제는 체험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제. 이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초보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런 말 정말 많습니다. 금융 블로그가 돈 된다. 대출 보험글 쓰면 광고 단가 높으니까 써라. 뭐 맞아요. 단가는 높습니다. 클릭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초보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저품질 위험이 높습니다. 네이버는 금융 키워드를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왜냐면은 잘못된 금융 정보는 위험하잖아요. 이 대출 좋아요 했다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문제니까요. 그래서 금융글 쓰면 검색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블로그 전체가 저품질을 먹어요. 저품질을 먹으면 내 글이 검색에 아예 안 뜹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망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대출 비교글을 쓴다고 해볼게요. 신용대출 금리 비교, 주담대, DSR, 계산법,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쓸 수 있으세요? 물론 AI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시지만 심층적인 부분은 전문가보다 떨어지고 개인적인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럴 때마다 AI를 두드리기엔 너무 제한적이죠. 금융 블로그를 하려면 진짜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금융 쪽 업무를 2, 30년 이상 보시고 퇴사를 하신 분들이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대충 쓰면은 내용이 부실해서 사람들이 안 보고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금융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1페이지에 뭐가 뜨냐면요. 전부 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 전문 블로그 대행사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전업으로 합니다. 팀 단위로 글을 찍어냅니다. 초보자가 이길 수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금융, 대출, 보험, 카드, 주식, 초보자는 건들지 마세요. 단가 높다는 말에 혹해서 시작하면 3개월 열심히 썼는데 수익은 0원.
저품질 먹어서 블로그 망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에요. 자, 금융 말고 또 피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의료, 법률, 세무예요. 병원 시술, 약, 건강식품 이것도 네이버가 엄격하게 보거든요. 잘못된 건강 정보는 위험하니까요. 전문가 아니면 노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률 세무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전문적인 글을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물론 AI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지만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한적이겠죠. 자, 정리하면요. 금융, 건강, 의료, 법률, 세무 이 세 가지는 초보자 비추입니다. 광고 단가 높다는 말만 듣고 시작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주제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쟁이 너무 심한 빅키워드도 피하세요. 다이어트, 재테크, 부업 이런 키워드들은 이미 고수분들이 다 잡아놨어요. 초보가 다이어트 방법 글 써봤자 첫 번째 페이지는커녕 10페이지에서도 안 뜹니다. 같은 주제라도 틈새를 찾아야 돼요. 다이어트 말고 직장인 점심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식으로요. 이건 키워드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너무 좁은 주제도 피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90년대 일본 애니 OST 리뷰, 희귀 우표 수집 가이드 이런 건 쓸 건 많은데 검색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취미로는 좋은데 수익화는 어렵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은 이런 키워드들만 모아서 글을 몇만 개 이상 작성하셔서 돈을 버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하실 수 있다면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많이 빡세겠죠. 자, 마지막으로 관심 없는 주제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돈 든다고 시작했는데 그 분야에 1도 관심 없으면은 글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둔 경우도 많고요.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주제여야 내가 해보려고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 네 말은 알겠어. 그러면은 초보자들은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돼?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는 리빙 생활 카테고리를 추천을 드려요. 자, 왜 좋은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빙 카테고리 체험단이 진짜 많거든요.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포트, 에어프라이어, 물걸레 청소기 등등 이런 거 체험단 신청하면 제품을 무료로 받습니다. 쓰고 후기글만 쓰면 돼요. 30만 원짜리 청소기를 공짜로 받는 거예요. 어차피 살 거였으면 30만 원 번 거죠.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어치는 버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자단도 있습니다. 체험단은 제품만 받는 거고 기자단은 제품 플러스 원고료죠. 가전 기자단 원고료가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싼 건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품 받고 돈도 받는 거죠. 자, 세 번째, 제휴 마케팅이 잘 됩니다. 리빙 제품은 가격대가 높잖아요. 청소기 30만 원, 에어컨 100만 원 이런 거요. 제휴 마케팅 수수료가 3%라고 치면 30만 원짜리 하나 팔리면 9천 원이에요. 이 청소기 좋더라 글 써놓으면 링크 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네 번째, 광고 단가가 괜찮습니다. 금융만큼 높지는 않지만 일상 블로그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가전, 인테리어 광고가 붙거든요. 클릭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합니다. 다섯 번째, 저품질 위험이 낮습니다. 금융처럼 예민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 청소기 정말 흡입력 좋더라. 이런 글이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요, 과연? 네이버도 리빙 콘텐츠는 좋게 봅니다. 검색 노출도 잘 되고 저품질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글감이 무한합니다. 가전제품이 정말 많죠. 청소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등등등등 끝이 없어요. 게다가 계절마다 시즌템이 있죠. 여름엔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겨울엔 히터, 가습기, 전기장판,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다이소 꿀템 등등등등 1년 내내 쓸거리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일곱 번째, 전문성이 필요 없습니다. 이 청소기 써봤는데 흡입력 좋더라. 소음이 좀 있어요. 무게가 정말 가벼워서 좋습니다. 이 정도만 쓰면 돼요. 금융처럼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써보고 솔직하게 내 경험을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현재 리빙 생활 카테고리는 대행사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블로거들이 메인 홈판을 먹고 있는 거 아시나요? 꾸준히 글을 작성하시다 보면 홈판을 먹을 확률도 높습니다. 자, 리빙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맛집입니다. 맛집 체험단 진짜 많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도 가능해요. 계산을 해볼게요. 2인 기준에 4만 원짜리 식사를
한 달에 10번 정도 체험단으로 가면 40만 원어치는 공짜로 먹는 거겠죠. 밥값이 거의 안 듭니다. 단점은 광고 단가가 낮습니다. 맛집 관련 광고가 별로 없거든요. 대신 체험으로 먹는 게 수익이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뷰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체험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 제품 등등. 뷰티 블로거들은 화장품 살 일이 거의 없죠. 다 체험단으로 받긴 하는데 물론 본인이 자주 쓰는 건 제외하고 뭐 협찬받아서 쓰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해요. 제 친동생도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광고 단가도 중간은 해요. 당연하겠지만 화장품 광고가 붙거든요. 화장품에 관심 있으시면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육아입니다. 육아 중이시면은 강추드려요. 육아용품 체험단이 정말 많습니다. 기저귀, 분유, 장난감, 유아복, 유모차, 육아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체험단으로 해결하면 큰 돈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용품은 제휴 마케팅도 잘 돼요. 부모들이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바로 삽니다. 아이한테 쓰는 건 아끼지 않잖아요. 특히 맘카페 자주 애용하시면 잘 연동시키기만 한다면 생활비를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육아 중이시면 육아 블로그 추천드릴게요. 자, 다섯 번째는 여행입니다. 호텔, 펜션 체험단이 있어요. 숙박비가 무료입니다. 1박에 20만 원짜리 호텔을 체험단으로 공짜로 자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자주 여행을 가셔야 일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수도권 위주로 체험단이 많아서 지방에 계시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럼 이 중에서 어떻게 고르냐? 기준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야여야 돼요. 완전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좀 재밌겠다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관심 없는 주제로 시작하면 글 쓰는 게 고통이에요. 한 달도 못 버팁니다. 두 번째, 수익성입니다. 체험단이 있거나 광고 단가가 괜찮거나 제휴 마케팅이 되는 분야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다 수익성 있는 카테고리예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서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꾸준히 쓸 거리가 있어야 돼요. 글감이 금방 바닥나면 안 되거든요. 리빙은 가전제품에 끝이 없고, 맛집은 식당이 끝이 없고, 뷰티는 신제품이 계속 나오죠. 글감 걱정 없는 주제가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걸 고르세요. 관심 플러스 수익성 플러스 지속성. 예를 들어서 나 집 꾸미는 거 좋아해. 그러면은 관심 있는 거죠. 리빙 체험단이 많다며 이러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가전제품 끝도 없잖아. 신제품도 나오고 지속성이죠. 이러면 리빙 블로그 하면 되는 거고요. 나 요리 좋아해. 맛집 체험단 많고 식당은 무한대로 있어. 이러면 맛집 블로그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금융, 건강, 법률은 초보자에게 비추드리고 리빙, 맛집, 뷰티, 육아, 여행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리빙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균형이 잡혀 있죠. 지금 보시더라도 체험단 광고 단가 제휴 적합도 글감 지속성을 보시면은 되게 평균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죠.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다음 영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프롬프트하고 자동화 툴, 키워드 툴 전부 무료로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단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단톡방에는 160명 정도 계시는데 지금 프롬프트는 거의 800명 이상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품절로 막아뒀고요. 저한테 1대1 오픈 채팅을 주시는 분들 단톡방 확인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몇몇 분들이 여기저기 되어본 적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리드남님 믿고 따라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느냐? 정말 자동화 툴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돈도 날려보고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떤 걸 투자할 때 100%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진 않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다면 내 전 재산을 거기에 전부 투자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제 툴도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을 버는 도구가 아닌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시간을 줄여주면서 현재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저희 방의 고수분들이
유료 툴 구매자 한정, 따로 키워드 강의도 무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동화 툴로 방향성을 잘 잡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부방장님이나 보수분들과 현재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마 2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하기 전에 공지를 미리 올리겠습니다. 미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나 부방장님께 미리 1대1 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키워드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제를 정했으면 이제 키워드입니다. 같은 리빙 블로그라도 그냥 에어컨 이렇게 제목 잡고 글 쓰면 검색 결과 노출이 100페이지 넘어도 노출이 안 돼요. 하지만 원룸 창문형 에어컨 추천이라고 쓰면 검색 1페이지에 노출되는 이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모르면 글 써도 검색이 안 뜹니다. 다음 영상 꼭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